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너무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부모님이 엄청 사이 안 좋게 이혼하시고 양가 친척들은 서로 엄청 싫어하시고 왕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혼하고 아버지 쪽에서 살았고요. 아버지 친척 쪽에선 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위자료를 엄청 뜯어갔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한테는 헌신적이긴 하셨어요. 어려운 형편에 학원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쪽에서 싫어하셔서 한두 달에 한 번 얼굴 몰래 보고 왕래하며 지냈어요. 저희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친아버지는 제가 25살쯤에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쯤 재혼하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저 26살 때요. 어머니가 사실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좋아하시고 정말 눈살 찌푸려지게 돈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돈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좀 잘했어요. 학원에 찾아가 우리 애 공부 잘하니 홍보로 쓰시고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 저희 형제자매 3명 중 1명은 무료로 해달라 라며 부탁하셨어요.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두 번째,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일자리 다니고 계시는 아버지를 무직자로 만들어 장학금을 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친척들이 그 일로 엄마라면 질색하세요. 공짜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돈 얘기가 나오면 자녀라도 엄청 예민하세요. 현재 제가 7급 공무원인데도 내 돈, 모은 돈으로 경차를 사려고 해도 사채한다며 32살까지 차를 못 사게 하셨어요. 버는 것에 악착 같고 쓰는 것은 엄청 인색해서 본인도 50대까지 차가 없으세요. 이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님 하시는 사업 알바비 아끼려고 주말에 본인을 불러 알바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바를 쓸 충분한 돈은 벌고 있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화와서 안 오면 화를 내요. 엄마 가게가 바쁜데 딸이 어떻게 안 돕냐, 불효다. 다섯 번째, 제가 결혼 날짜를 12월로 잡고 싶었는데 본인 가게가 겨울이 성수기라 그때 잡지 말라고 화내셔서 6월달로 엄청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래도 어머니 힘들게 사셔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랑 저희 너무 고생했지만 어머니 시작하신 사업이 잘 되셔서 지금은 잘 사시고 계세요. 그러던 중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서로 준비하기로 해서 서로 잘 준비를 했고 지금은 3주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다 보니 결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청첩장에 표기하는 것부터 우선 친척과 엄마 간의 논란이 됐습니다. 아버지 성함에 고 땡땡땡이라고 붙이길 원하는 친가 친척과 어머니는 재혼하는 아버님께 약간 민망하니 아버지 성함을 아예 비우자는 문제로 1차로 말이 많았고요. 2차로는 신부 입장 시 누가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 입장을 따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친척 몇 분과 싸우고 재혼하신 분 손잡고 입장하기로 했고 혼주석에도 재혼부를 앉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양해를 구해 청첩장에는 고 땡땡땡으로 친아버지 이름을 붙였어요. 엄마께는 혼주석에 재혼부가 앉고 신부 입장도 아니 이건 이해해달라고 했고 엄마도 너 편한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진행되는 많은 과정 중에 친척 및 엄마께 제가 서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재혼부가 입장하면 안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몇 주 뒤 또 일이 터졌습니다. 친아버지 성함으로 된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는데 얼마 뒤 엄마께 전화가 와서 모바일에 친아버지 이름이 있어 거래처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바일 혼주 아버지 이름을 재혼부로 바꿀 수 없겠냐고요.
거래처 사람이 많으냐고 물어보니 10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 별로 안 되니 모바일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했더니 재혼부 성이랑 제 성이랑 안 맞으니 저보고 성을 바꾸래요. 예를 들면 박철수, 김은자의 딸 이명희라고 하면 재혼이 티가 나니까 박철수, 김은자의 딸 영희로요. 저는 너무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요. 사람 10에서 15명 때문에 모바일 청첩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웃기고, 거래처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축의금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어머니 친한 친구에게는 이미 제 친부 이름으로 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꼭 해야 되겠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게 설득하고 끊으려고 하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달라 하셔서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가 나갔습니다. 결혼하는 딸 못 도와줄 망정 마음까지 불편하게 해야 되냐고. 진짜 결혼 나 혼자 준비하고 알아서 하는 거 서운하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이런 모진 소리를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잘났다. 결혼 너 혼자 하고 난 결혼식장에 안 간다. 네 신랑이랑도 그렇게 따지고 살아서 어디 잘 사는지 보겠다. 난 딸 없다고 생각하겠다. 미친년. 전화 끊어 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상처였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는 모바일 청첩장 때문에 저렇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재혼하신 분들은 따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드시나요? 추가. 잘 모르고 쉽게 저나 어머니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다 보니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적었어요. 제 친아버지는 솔직히 엄청 무능력하셨습니다. 월급을 벌긴 했으나 할머니가 키웠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제자매들을 많이 손찌검 하셨어요. 친가 친척들, 그나마 고모가 신경 써주셨지 저희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 보는 게 전부였고 솔직히 저는 친가 어른들 모두 안 좋아해요. 친가 어른들조차 막내 아버지인 저희 아버지를 자식들 있는 앞에서 무시하셨거든요. 제가 공무원이 되자 자랑스러워하시며 얘기나 하시지 그전에는 별 관심도 없어하고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집 가는 거 너무 싫었고요. 지금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고모가 할머니 모시면서 저희 신경 써주셔서 고모께 결혼 전 제 남편을 보여주니 친척들을 보여주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명절에 큰 집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큰아버지가 솔직히 저희 아버지 제일 무시하시고 저희 언니도 욕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신부 입장하겠다고 하셔서 너무 싫었고요. 저는 솔직히 친척들보다는 아예 모르는 새아버지와 가는 게 낫습니다. 저희 어머니 물론 돈돈하면서 악착 같지만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혼한 거 너무 이해됐어요. 어머니 자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지. 외가 친척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일이 터져도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홀로 부족한 아버지와 사는 저희 보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고 없는 형편에 정서적 지원은 못 해주셔도 항상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시켜주려고 하셨어요. 공부 관련해서는 대학도 어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내야만 했어요. 늘 저는 안정 지원했고요. 결과를 못 내면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안정 지원을 해야 했고요. 항상 실패에 대한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맞죠. 친아버지는 저희를 공부시킬 생각도 없으셨고 제가 밤새 공부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곤 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잠 못 잔다고 저 손찌검 하신 적도 많네요. 진짜 밥 주고 학교 보내주는 최소한의 양육을 아버지가 하셨고 공부에 관련해서 양육은 어머니가 하셨어요. 재혼하신 것도 솔직히 어머니 인생이니 어머니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존중했고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어머니 데리고 살아주시는 새아버지께도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랑 정서적 교감은 없지만 어머니 옆에 있는 분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보다는 어머니 새아버지랑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 친척이 더 싫어요. 저희 못 본 척하고 무시하던 친척이니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선 친척과 트러블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괜찮다고 몇 번이고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다가 결혼 3주 남았을 때 갑자기 이러시네요. 뭐가 쓰인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친척들 제 결혼, 제 취업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어디서 하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없이 정말 자기들 체면만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어른들에 대한 기대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지만 정말 실망만 했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위협? 협박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결혼식 안 갈 거다. 너무 유치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 이후로 어머니, 친척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큰일 치르면 사람 정리가 된다고요. 솔직히 잘 모르는 제 친구들은 결혼 축하한다 난리입니다.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돈 모아서 비싼 건 못 해줘도 토스트기나 필요한 가전 사준다고요. 결혼 준비는 다 되었냐? 바쁘지 않냐? 항상 물어봐 줍니다. 마음이라도 고마워요. 근데 저희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없이 자기 입장에서 바라기만 하니 정말 정이 떨어집니다. 단 한 명도 잘 준비되어 가냐, 바쁘냐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서운한 것만 있어요. 진짜 저도 이제 마음 접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친척이니까,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인생 진짜 혼자네요. 몇몇 분은 모질이 중심 못 잡는 딸이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이 엄청 상처가 되네요. 저는 제 나름 그래도 예의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다들 어느 가정이라도 아픈 손가락 없는 가족이 있겠느냐. 나도 상처를 주며 사는 못난 딸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다 해야지 해서 여쭙습니다. 괜히 그랬어요. 그냥 제멋대로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다들 이기적일 줄이야. 제 예상 밖이었네요. 어찌되었던 여러 댓글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언니랑 예비 형부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랑 형부는 제가 많이 예민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형부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랑 예비 형부는 29살로 동갑이고 제 남자친구는 32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사귄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고 언니랑 예비 형부는 1년 정도 만나고 곧 상견례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양가의 소개는 된 상태고 저랑 제 남자친구도 오래 만났다 보니 양가 부모님 모두 자주 뵌 상태입니다. 부모님끼리는 뵌 적은 없습니다. 언니랑 저랑은 사이도 좋았고 티격태격하긴 해도 서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얘기하고 확인해 줄 정도로 친구 같은 자매 사이입니다. 저랑 언니랑 남자친구랑 셋이서 자주 만나서 놀았었고 저도 형부랑 언니랑 셋이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형부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좀 장난기가 많지만 친화력이 좋아서 저랑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형부 말투가 많이 거슬리긴 했어요. 좀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하나, 빈정된다고 해야 하나, 사람을 진짜 살살 긁는 느낌, 장난치는 것처럼 꼽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취업했을 때 오, 축하해. 처제가 그 회사 들어갈 줄 몰랐어. 라고 하길래 왜요? 저랑 안 어울려요? 라고 했더니 아니, 생각보다 들어갈 만한가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말투랑 목소리도 약간 기안84처럼 날리듯 말하는데 기안84 말투로 저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진짜 개빡치더라고요. 이게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저도 지지는 않는 성격이라서 항상 장난치는 척 같이 꼽주면서 말투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형부, 진짜 말 그지같이 할래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형부는 웬만하면 밖에서 말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빡치게 하는 소질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난인 척 아닌 척 말하면 언니는 옆에서 자강두천 아냐고 둘이 완전 자강두천이라고 깔깔거리고 또 웃긴 게 제가 이렇게 안 지고 계속 받아치니까 저한테는 이제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언니랑 형부랑 결혼 얘기가 나오고 엊그제 저랑 남자친구랑 한번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약간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라서 착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섬세한 편이라 자신이든 남이든 무례한 거랑 남한테 상처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솔직히 만나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언니한테 진짜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언니, 부탁인데 형부한테 내 남자친구 앞에서 너무 편하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가끔 나오는 사람 긁는 말 좀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언니는 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일단 말은 해놓을게 라고 했습니다. 넷이서 다 같이 식사하기로 모였는데 형부가 만나자마자 바로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아, 말로만 듣던 그분이시구나. 그 도둑. 아, 농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조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화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옆에서 형부한테 눈치 주길래 그냥 우리 오빠 정의로운 도둑이지 뭐. 형부 여전히 유쾌해. 이 정도로 받아치고 서로 통성명했습니다. 식사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얘기 나누는데 형부가 자꾸 오빠를 살살 긁는 겁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근데 제가 손 윗사람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래도 형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형님, 잠 받으세요. 아, 형님, 밑장 깔면 거기 떨어집니다. 남자가 그게 뭐예요? 일단 기억나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냥 계속 꼽주듯이 장난쳤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받아치긴 했는데 오빠는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형부가 막타를 날리더라고요. 형님, 거기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엥? 형님, 늦게 입사하셨어요? 생각보다. 아이,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 폭발했죠. 첫 만남에 연봉 묻는 거부터 진짜 무례한데 자기도 중소 다니면서 누가 누구 보고 연봉이 어떻고 뭐고 빈정대는 게 진짜 열받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거기서는 못 참겠는지 표정 싹 굳고 언니도 야, 취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아,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는데 그게 누가 들어도 대충 사과하는 느낌이라서 더 빡쳤습니다. 제가 참다 터져서 한마디 했어요. 형부, 진짜 오지랖 넓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어쩜 이렇게 무례하냐고. 이때까지 이렇게 화내면서 말 안 했는데 형부, 말투 진짜 고치라고. 그리고 나는 안 져주니까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우리 오빠는 져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남자가 거기 달려서 그렇게 강약약강으로 구는 거 안 부끄럽냐고. 와다다 쏟아내고 남자친구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오빠는 괜찮다면서 너는 계속 볼 사이인데 어떡하냐길래.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사과 받든지 머리를 아스팔트에 갈아버리든지 하지 뭐. 하고 둘이서 맥주 한잔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형부랑 언니랑 만나서 엄청 싸웠습니다. 처음엔 제가 형부한테 따지고 언니는 저를 말리면서 대신 사과하다가 나중에는 언니가 저한테 되려 뭐라 하더라고요. 형부는 계속 처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남자들끼리 그런 장난도 못 치냐고 되받아치고 처제 말투는 생각 안 하냐고 처제도 나한테 말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어차피 장난이지 않냐고 언니는 얘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뭐라 하냐 라면서 자기도 그때 제 남자친구도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너무 심하게 뭐라 해서 솔직히 화는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형부가 처제 사과는 할게. 근데 어차피 둘이 결혼도 안 할 거니까 이제 난 굳이 만날 일 없지 않아? 이러길래 제가 2차로 화나서 따지다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의미 없이 싸움만 하다 끝나고 울다가 몸살 나서 오늘 반차 쓰고 퇴근했습니다. 글 쓰는데도 화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이상 그리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부 잘못이 더 크지 않나요? 추가. 주신 댓글들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언니랑 한참 동안 전화하고 왔습니다. 우선 남자친구에게는 사과 먼저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했다. 내가 한 대처에 대해 오빠가 실망했다 해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실망시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에는 적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하기에는 어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아직 자신도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을 한다면 오빠 같은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읽을 때 내가 남자친구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서 결혼한다면 오빠 같은 사람과 하고 싶다.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오빠가 그제 나한테 실망했고 회의감이 든다면 나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빠가 죄책감이 든다면 그건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라고. 나라도 그 상황에 정 떨어졌을 거고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자 오빠는 그냥 그때 화가 나긴 했지만 제가 자신의 눈치 보면서 뭔가 자꾸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장난인 척 한마디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안쓰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만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자기도 결혼한다면 저 같은 사람과 하고 싶다고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도 언니가 그분과 계속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가 했던 말들이 오빠에게 너무 부담이 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오빠가 너 또 땅 파지 말고 따뜻한 거 마시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다시 전화했는데 언니가 어제 너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화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화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일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괜히 저랑 남자친구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자꾸 사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형부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하니까 네 마음 알겠다고 부모님께는 자기가 말한다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부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솔직히 형부가 워낙 저희 가족한테 잘했습니다. 언니 힘들 때 매일 옆에서 챙겨주고 의지가 많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희 집 김장 때 와서 돕고 부모님 생신 때 언니 몰래 따로 선물이랑 연락 챙겨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자신이 썼던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지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주기도 했어요. 아빠 출장 가실 때마다 엄마 외로우시다고 따로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짓궂고 말만 좀 그러는 사람이지 사람 자체는 괜찮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말 조심하기에 그냥 내가 어리고 편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한테 완벽을 바라겠나 하물며 내 남자친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둘이 좋아하고 가족한테 잘하니까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고 그리고 강약약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상대는 깔아뭉개는 건가 싶어서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현재 남편은 일 때문에 타지에 있고 저는 친정에서 생활 중입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먼저 시부모님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시아버지는 3시 뵈면 언제 따로 연락해라, 맛있는 거 사준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타지로 나가 계실 때 아버님한테 전화 와서 일 끝나면 8시에 도착하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임신 중이니 맛있는 거 사준다 하셔서 나갔고요. 원래는 엄마가 걱정도 많으시고 임신 중에 밖에도 안 나가고 밤에는 더더욱 안 나갔습니다. 오직 시부모님 만날 때만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소주 한 병 드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는 제가 전 직업이 미용사인데 아버님이 일 다시 할 거냐 물어보셔서 애기 낳고 좀 키우면 하려고요 하니, 다방레지나 미용이나 그게 힘들지 않냐 하시기에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2번 재차 물어본 뒤 같은 말씀을 하셔서, 옛날 분이라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걸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 서비스직이요? 모든 직업이 힘들죠 아버님 하고 넘겼습니다. 2번째는, 나는 네가 딸보다 좋다. 우리 아들하고 너랑 헤어지면 남이다. 남이 되기까지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안 헤어지고 열심히 잘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너에게 며느리, 며느라가라고 부르기 싫다. 너도 나에게 아버님 깍듯이 하지 마라 하셔서, 그럼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요?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당시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걸 표현이 왜 그래 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해 넘어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음식점에서 나온 후 아버님이 손을 잡으시며 우리끼리 만날 때는 애인처럼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론 평소에는 시댁에 자주 전화드렸지만 이제는 못 드리겠습니다. 며칠간 소갈이하며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미친 생각을 하나. 옛날 분이라 표현이 그러실 수도 있나. 내가 호르몬 때문에 미쳤구나. 내가 비정상일 거야. 라며 자책했습니다. 남편한테 비밀이 없는 편인데 이건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데 힘든 내색하지 말고 잘 지내자. 태교에 집중하자 하고 힘들다 한번 안 했었는데, 그 일 이후 마음이 부담이 되었는지 남편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 같다. 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애꿎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잘 챙겨주라고 했다네요. 그런 모습 보니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남편과 아버님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다수의 생각이 궁금해 처음으로 적어봤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보태지 않으려고 사실만 적고 싶어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차라리 제가 잘못된 오해를 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모든 댓글 보고 마음도 아프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착한 여자 콤플렉스 있다고 멍청하다고 하는 댓글 인정하고 본인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확실히 행동하지 못했네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불가능한 꿈을 꾼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기 때문이라도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 일을 겪은 뒤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판에 넋두리하고 후회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잘한 것 같고 조언 달게 받아들이기로 해서 남편한테 다 얘기했네요. 다행히 남편은 너가 잘못한 거 없으니 본인은 시댁 안 봐도 되고 너가 우선이다. 대신 사과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댁에 전화해 한바탕 했어요. 결과는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어머니 집 앞으로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너가 너무 예뻐서 편하게 해주려고 잘해주려는 거지 악의는 없고 한 번도 이런 문제로 속 썩인 적 없다며 대신 미안하다고 풀으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랑 삼자대면에서 입장 들어보고 사과 받으라길래 만나고 싶지 않다 하니 강요하셔서 못 만난다 의사 밝히고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헤어진 뒤 남편은 자기가 듣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참았냐며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합리화시키길래 아들한테도 이러니 며느리한테 얼마나 더 하겠냐며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현재 시모 생각은 아들 성격 알면서 왜 얘기했냐. 나한테 얘기했으면 중재라도 했을 텐데 일이 더 커지지 않았냐. 시아버지가 워낙 아끼고 좋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그렇게 표현한 건데 네가 기분 나빴으니 일단 미안하지만 마음 풀어라.
안 보고 살 거냐? 내 아들 얼굴도 못 보겠다 라고 하시고 아들에게는 위아래 구분해라, 예의 지켜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흥분한 어머니랑 대화 도중 열받아서 당신 남편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엄마한테 애 잘 챙겨주라고 맡긴 내 잘못이다. 엄마도 실망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오히려 아들을 질책하십니다. 내 남편한테 말이 심하지 않냐? 부모인데 말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대화 패턴입니다. 말이 안 통해서 결국 시모도 손절하기로 했고요. 댓글 보는 게 도움이 되고 힘도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상처되는 부분도 많네요. 현실과 온라인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같은 여자라도 피해자라는 인식 없는 현실이네요. 오히려 가정분란에 혼자 착각한 며느리가 되었고, 그렇지만 확신이 들고 어차피 혼자 자책하던 거 대놓고 쓴소리 듣고 올바르게 대처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남편한테 커뮤니티에 올렸다 하니 본인은 보면 속상할 것 같으니 적당한 조언이나 위로만 받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합니다. 아이만 생각하자고 합니다. 살면서 보상해주고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적당히 걸을 건 거르고 도움되는 말들 많이 담아갑니다. 두 번째 추가, 시가 손절은 희망이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결국 차단했어요. 남편과 어머니 통화 중 본인은 억울하고 우울증이 심해졌다, 약 먹었다. 어떤 미친 시아버지가 그런 나쁜 의도를 갖겠냐. 살면서 여자 문제 비슷한 것도 없었다 했대요. 남편이 누나가 시댁에서 그런 일 당했다 생각해봐라 이랬더니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 그랬대요. 그러면 며느리 마음도 이해되지 않냐 했더니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몇십 년 같이 산 아빠 못 믿냐.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하시고 남편은 어머니 진정시키려고 자느라 전화 못 받았을 거다. 내일 보면 애가 연락할 거다. 연락 기다리지 말고 마음 풀릴 때까지 돌아. 내가 고향 가면 넷이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길래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거품 물고 절대 안 만난다. 어떻게 보냐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난 뭘 잘못했냐면서 속상하다고 저에게 화를 내네요. 왜 둘 다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한테 다들 난리치냐고. 누가 지금 당장 만나자 그랬어? 누가 지금 연락하라 그랬어? 라고 합니다. 아마 남편은 부모님으로 돌아설 듯해요. 아빠도 믿고 저도 믿는다 하고. 현실에서 저는 가정 파탄녀의 착각녀, 시아버지 범죄자 만든 년이 되었어요. 저도 상태가 안 좋아 댓글 되도록 안 보려 노력했는데 결국 어디 말도 못하고 찾게 되네요. 예상대로 항상 문제 생길 때마다 언급했듯 아버지 아프신 거, 어머니 우울증 걸려서 아프신 걸로 얘기하니 남편은 요점에서 벗어나 부모님 건강 걱정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병원 갈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은 아들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감정은 공감 없으시고 말실수로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다. 나쁜 의도가 없는데 왜 이를 키우냐. 이런 식이고. 남편은 저에게 존중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시가에서 지어준 애기 이름 다시 짓자 라기에 부를 때마다 생각날 것 같다고 싫다 했는데 그럼 영원히 등지자는 거냐고 하는데 순간 잠깐 나 위로해 주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중심 잘 잡아주고 싶은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겪으니 애기 낳으면 애기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 남편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도 사라져가요. 남편 사랑하고 빨리 멘탈 챙겨서 어머님한테 안 흔들리고 확 끊던지 그게 안 되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확실히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선택이 아기와 저를 지키는 일인지 너무 힘듭니다. 댓글 보면 안 좋은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네요. 정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구나 싶다가도 그래 현실에선 더한데 온라인이라고 비정상 없겠나 싶고 거르게 되네요. 그래도 제발 부디 부적절한 장난, 혐오, 비하 발언 자제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거니 매우 편파적입니다. 여기에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쓰는 거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8월에 결혼하는 예비 아빠입니다. 하소연하기에 앞서 서로 적다면 적지만
저 29, 아내 33세 서로의 기준에서 늦은 나이라 결혼 전 계획 임신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빨리 아이가 생겨 내년 1월에 예비 아빠, 예비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8주 차네요. 또 와이프는 임신 3주 전부터 퇴사해서 현재 외벌이입니다.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집안 청소 등 집안일 90%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 집에 동거 중이고 결혼 후 제가 소유 중인 빌라로 이사 예정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아내를 아껴줘야 할 시기에 냉전이 왔습니다. 아내가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한 가지만 실차례를 들어 아침에 화이트아임 먹고 봉지 하나를 식탁에 두고 오면 난리가 납니다. 집을 개판 쳐놓으려고 작정했냐, 임신한 내가 이걸 치우게 둬야 하냐 등등. 말할 때도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데시벨이 높아집니다. 과자 봉지 놓고 온 거 제 잘못 맞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놓고 왔다고 집 개판 치려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와이프가 치우겠지 하고 놓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잡다한 게 있어서 정리해야 되는 식탁, 어차피 집안일 제가 하니까 퇴근하고 하려 했으니까요. 낮잠 자는 와이프, 집안일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깨우면 그날은 작살나는 겁니다. 설거지 하는데 물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조심하면서 하는데 어쩌다 깨면 당신은 배려가 없다. 사람 자는 거 깨워도 아무렇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임신하기 전에 한 번은 아내가 사과를 챙겨줬는데 안 먹는다고 하자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과를 씻기 전에 말했어야지. 내가 찬물에 사과 씻었는데 안 먹는다고? 이제부터 먹지 마. 하고 사과를 냉장고에 툭 던지길래 너무 울컥해서 찬물에 씻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냐? 라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가 날라옵니다. 아침에 찬물 만졌는데 위할 줄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싸울 때마다 먼저 꺼내는 말이 너는 아내를 쥐똥으로도 안 보는 개쓰레기 같은 남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해명을 하면 더 길어지는데 자기는 이겁니다. 일단 자기가 서운한 걸 풀어주고 그 다음 오해라고 해달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해요. 너는 배려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개쓰레기 같은 남편이야 라는 식으로 뭐라 해도 그랬구나 서운했구나 하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허나 울컥하는 순간에는 저도 해명을 먼저 하게 되고 길어져서 말다툼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평소에 해주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넌 매번 싸울 때마다 이런 식이야. 나 서운한 건 하나도 몰라줘.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또 어찌나 심한지 사사건건 잔소리입니다. 와이프 임신 소식 듣고 13년가량 피운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당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기가 힘들어 사탕이나 과자 등 단 걸 조금만 먹어도 잔소리입니다. 당뇨 걸려서 일찍 먼저 가려고 하냐. 10년 뒤에 지병 생기면 너 뒷감당 못한다. 저 180에 85kg로 건장하고 지병 없고 임신 전 주 3회 축구하러 다녔는데도 저런 말을 합니다. 물론 걸릴 수야 있겠죠. 운 없으면 그렇지만 담배 끊어서 힘들어서 단 거 찾는다고 저러는 건 많이 서운하네요. 야채 안 먹으면 야채 먹으라고 밥 먹는데 잔소리를 5분을 합니다. 현재 아내 명의의 전셋집에서 사는데 집에 규칙도 얼마나 많은지. 샤워기 돌려놓기, 암막 커튼 이렇게 해놓기, 그릇은 어디 있어야 되고 뭐는 어디 있어야 되고 대충 잡아서 15개는 있는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왜 이걸 이렇게 해놓냐고 그러는데 29년 따로 살다가 이제 같이 산 지 2개월입니다. 가끔 하나 놓치고 제 집에서 하던 버릇이 나오면 저녁 내내 잔소리에 시달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기분이 들어서 이럴 때마다 또 서운하고요. 이젠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에서 나가기 전에 다시 들어와서 집안을 1000번씩 보며 내가 쓰던 건 잘 되어 있나 확인해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제는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서 해수욕장 드라이브 가는 길에 대판 싸우고 차 돌려서 집에 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나는 이렇게 살면 극단적인 선택할 것 같다고. 네 아기 임신한 거 잘한 짓인가 재고 있다고 라며 그냥 사람 무너지는 말들을 하는데 참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네요. 자기는 자기한테 져주는 사람이 좋답니다. 그냥 자기한테 등신이었으면 좋겠대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불행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처음에 잘 참아주고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는 아내에게 변한 게 아니라 버티다 무너진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냉전 3일차입니다. 힘들고 상처받았던 일 잘 씹어 삼키며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들었던 나리선 말이 한 번에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 어제 정신과에 가서 약물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약봉지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 남편이 될 테니까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되어달라. 나한테 쓸 에너지, 사랑, 나 대신 아이한테 줘라 라고요. 허나 존중조차 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아내는 임신 8주 차이고 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이 다 이런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